안녕하세요, 김조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올드카 매니아들이 많이 좋아하는 올드 사브 900, 클래식 사브 900입니다. 그것도 카브리올레의 터보 차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많은 차량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브 900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특히 4도어 노치백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투도어 쿠페라든가 또는 이런 이제 카브리올레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시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그 쉐이프 자체도 조금 더 예뻐요. 그 4도어의 리어 도어하고 C필라의 모습 자체가 조금 잘 안 어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투도어나 카브리올레나 해치백 좋아하시는데요. 다행히 카브리올레에 또 터보 달린 차를 우연하게 얼마 전에 구하게 됐습니다. 제 차고에서 참 오랜만에 찍는데요. 지금 차고를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차들이 좀 빠져서 편안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리어 컨비네이션 램프 역시 80년대를 대표하는 그런 아주 멋진 느낌을 주죠. 요게 이제 그 사브 900이라는 거는 1978년 정도부터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70년대 말에 기존에 있었던 사브의 그 모델 명책에는 두 자리 수였습니다. 사브 80이라든가 99라든가. 그래서 99라는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신세대 새로운 형태의 사브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때는 세 자리 수가 붙게 됩니다. 그 첫 자가 바로 이 사브 900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80년대부터 만들어졌던 카브리올레, 거기다 터보니까 조금 더 가치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차량을 컬렉션하게 돼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 차에 대해서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프론트에 이 본네트가 열리는 방식, 이거 정말 독특하죠? 한번 보실까요? 이거 본네트 열 때 잘못 열면 손 다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차 한번 한국에 가져가게 되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네트 정말 멋있게 열리고 나면 그 안에는 터보 엔진이 들어있는데요. 다른 이제 NA 엔진도 있으니까 엔진이 들어있는데, 여기서도 또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이게 분명히 프론트 엔진, 프론트 휠 드라이브 방식이에요. 우리 흔히 FF라고 부르죠. 근데 엔진은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까지 세로 배치 엔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참 신기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유럽, 특히 스웨덴 같은 나라의 차들을 만드는 독특한 방식들이에요. 분명히 FF니까 엔진이 가로 배치돼서 왼쪽 오른쪽에 앞바퀴를 굴리는 게 훨씬 더 구조적으로는 단순하고 간단한 느낌이 드는데요. 굳이 세로 배치를 한 후에 구동 각을 90도를 틀어서 프론트 휠을 돌리게 한다는 거, 이런 것들도 트랜스미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하는 내용들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겠지만, 이런 것들 보는 것도 또 올드카의 재미입니다. 그리고 본넷 열 때 보셔서 아시겠지만, 본넷이 위쪽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90도 꺾어져서 우리 보통 펜다라고 하는 부분의 위쪽, 캐릭터 라인 위쪽이 전부 열리는 방식이죠. 옛날에 일본의 이스즈 피아사라든가 꽤 많은 차들이 이런 방식으로 열립니다. 그렇게 열렸을 때는 이 부분의 구조도 많이 달라지게 돼요. 보통 이걸 이제 휠 하우스라고 부르는데요. 휠 하우스가 대개는 팬더의 가장 위쪽까지 와서 그 안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팬더의 위쪽이 열려버리니까 휠하우스의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낮아지고요. 이런 구조를 안전이라든가 모든 것들에 맞춰서 설계하는 기술, 이런 것들도 그냥 우리 올드카 좋아한다 하면은 사실 브랜드하고 디자인 보잖아요. 그 두 가지밖에 안 보는데요. 이 디자인 너무 예뻐. 이야, BMW에서 옛날에 그런 것도 만들었어. 이런 말들이 대부분이고, 그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엔진의 레이아웃이라든가
또 휠하우스의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보면 너무 즐거워집니다. 휠은 얘가 조금 후기형이에요. 이게 89년식인가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좀 후기형이라서 알루미늄 휠인데 우리 흔히 사브 900, 클래식 사브 900에 그 삼각형의 좀 둥글둥글하게 생긴 휠이 있습니다. 그게 참 멋스러운데요. 그 휠은 안 달려 있습니다. 또 90년대 뭐 80년대 이때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레귤레이션을 만족해야 되니까 오마일 범퍼 개념으로 이렇게 주름이 진 범퍼가 앞뒤로 들어 있습니다. 저 뒤쪽도 가서 보실까요? 뒤쪽에도 이렇게 주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주름이라기보다는 그 오마일 범퍼라는 개념 자체가 살짝 부딪혔을 때, 오마일로 달리면서 부딪혔을 때 범퍼가 원상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이 약간은 쭈그러들었다가 다시 펴지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됩니다. 근데 뒤쪽은 얘가 좀 부드러운 재질이 들어있어서 잘 될 것 같은데, 프론트 쪽은 아까 보니까 아주 부드러운 재질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재질이 비슷하네요. 거의 다 고무하고 플라스틱의 중간 정도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이 라운드형의 윈드실드입니다. 프론트 윈드실드가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어요. 우리 기아 엘란이나 이 정도의 차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대중형 승용차가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왜냐하면 사브가 옛날에 전투기 만들던 회사예요. 그러니까 전투기를 만들면서 좌우 앞뒤 뭐 이런 거를 봐야 되는 시인성이라든가 또 공기의 역학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해서 사브의 프론트 윈드실드는 이렇게 커다란 원을 그리면서, 어느 정도 원인가 보실까요? 여기에서부터 이런 정도의 원을 그립니다. 이런 원을 그리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은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오래된 차의 경우에는 거의 망가지는 게 많은 부분, 바로 소프트 탑입니다. 어떠세요? 소프트탑 너무 멋지게 열리죠? 이게 오래된 차들의 경우에는 소프트탑을 여는, 뭐 특히 이제 전기식으로 열거나 유압식으로 열거나 하는 소프트탑이 망가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차는 그 소프트탑 여는 게 망가지질 않아서 잘 열리고요. 요 열 때는 그 프론트 요 A필라 쪽에, A필라 안쪽으로, 윈도우 프레임 안쪽으로 요 후크가 양쪽에 있습니다.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그 후크만 잘 해제를 하면 자동으로 와이어가 끌어가면서 열리는 구조예요. 외장 색상은 진한 회색입니다. 진한 회색,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쥐색이라고 부르죠. 그런 정도의 회색이고요. 내장도 완전히 검은색은 아니고 트림들, 그러니까 패브릭으로 된 것들은 약간 자줏빛이 나는 그레이고요. 다른 이제 가죽으로 된 부분이나 대시보드나 이런 것들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그레이입니다. 근데 이게 1989년식인가 그런데 이 정도로 벌써 한 30년 됐잖아요. 30년 된 차가 이 정도로 내장을 유지하는 게 사브 900의 경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브 900은 특히 이제 요 대시보드 같은 거, 요 위쪽이죠. 이 위쪽이 99.9% 갈라집니다. 근데 요거는 갈라진 게 없이 잘 보존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 같은 경우도 요 부분, 지금 이것도 약간의 흠집은 있죠, 여기. 근데 회복될 정도의 흠집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이 가죽이 딱딱해지면서 갈라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당시에 이제 자재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기술들도 그랬고요. 그리고 30년이라는 세월을 이겨가지 못하는 것도 있어서 그런데요. 이 차는 의외로 그 상태가 상당히 좋아서 구입을 했던 거예요. 주행거리는 한 12만 킬로 정도 되니까 제 기준으로는, 컬렉션 기준으로는 조금 많습니다. 근데 제가 900, 사브 900에
투도 노치백을 하나 가지고 있잖아요. 그건 완전히 컬렉터스 아이템이고요. 그 투도 노치백하고 요 까브리올레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세트로 전시를 나중에 하자 해서 구입을 했어요. 그 실내에 앉아서 자세한 기능 조금 더 보실까요? 자, 사브 900 클래식.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브 900이라는 게 78년 정도부터 만들어졌고요. 20년 만들어졌어요. 98년까지. 그런데 94년인가 5년에 다음 세대 모델로 페이스리프트가 됩니다. 페이스리프트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만들어졌던 94년부터인가 95년부터 만들어졌던 900하고 원래 나오던 한 15년 가까이 만든 900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차를 사브 900 클래식이라든가 클래식 사브 900 이렇게 부릅니다. 요 계기판 먼저 보실까요? 우리 속도메타 있고요. 주행거리는 128,000km 정도. 이쪽에 이제 모든 계기들이 모여 있어요. RPM 게이지라든가 시계라든가. 그리고 이쪽에 또 하나가 모여 있습니다. 연료 게이지, 수온 게이지, 그리고 터보 게이지가 있어요. 왼쪽 부분에는 이렇게 이제 헤드램프, 그 다음에 시트, 열선 들어가 있는 모양이네요. 이게. 그 다음에 요거는 저 백미러의 위치를 조절하는 스위치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실까요? 오디오는 변경이 됐고요. 그 아래에 공조장치, 그 다음에 몇 개의 다른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이 아래는 뭐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냥 수납함 같은 개념이고요.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 같이 사브의 키 실린더는 요 사이드 쪽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절을 하게 되죠. 아까 그 소프트탑 작동하는 거는요, 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안 올라가면은 소프트탑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정차된 상태에서 소프트탑은 작동을 시켜야 돼요. 글로브 박스 같은 경우도 대부분이 파손이 됩니다. 근데 얘는 파손이 거의 안 되고, 조금 전에 보니까 요 안에 여기 이제 볼트는 하나 박혀 있어요. 아마 유격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거 말고는 거의 완전하게 보존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실 같은 것들도 아주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주 단순하죠? 단순하면서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들만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사브 900의 시트의 모습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요 좌면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요 위쪽을 좋아해요. 볼보 같은 경우도 요 헤드레스트 있는 데가 되게 예쁘잖아요. 옛날 볼보 같은 경우. 근데 요 사브도 상당히 예쁩니다. 2+2 구조라서 뒤쪽에 이렇게 사람들이 좀 탈 수가 있어요. 근데 포르쉐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뒤쪽이 넓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인들도 조금만 구겨 앉으면 탈 수 있을 정도일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올드카 매니아 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고 인지도도 꽤 있는,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많이 있지는 않아서 조금 아쉬운 사브 900, 클래식 사브 900의 컨버터블을 봤습니다. 이게 이제 스웨덴 차는 우리나라에서 볼보 이외에는 사실은 인식이 그전에는 거의 없었고요. 사브가 한 10여 년 전에 조금 이제 인지도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영화에도 자주 출연하고 특이한 모습과 또 그 일반 서민 중에서는 그래도 중산층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한테 소구했던 여러 가지 그 영화에서의 자료, 그 다음에 미국 유학하셨던 분들이 타셨던 경험, 이런 것들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생겼고, 그렇지만 역시 독일차라든가 뭐 이런 나라 차들에 비하면은 마이너죠, 그죠? 근데 이런 차들이 많이 늘어나서 올드카에 대한 다양성이라든가 올드카 문화에 대한 다양성, 그 즐거움을 느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기는 합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개인적으로도 사브 900 뭐 클래식 엄청 좋아하고요. 또 노치백의 2도어짜리 좀 컬렉터블한 차를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그 차하고 같이 컨비네이션으로 세트로 전시하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해서 구입을 했어요. 이런 다양한 올드카 문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깊이 그리고 단단하게
뿌리 내리기를 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주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댓글 감사합니다.